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뭔가 한 땀 한 땀 본인의 정성이 들어간 경험 정리를 한 그런 자소서 형태와 면접 답변 형태를 준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취업 준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2부의 강의를 맡은 트러스트원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 그룹의 임현준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자고 하면은 저는 뭐 대학 강연이라든지 기관 강연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전 직장으로는 CJ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취업에 대한 노하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시간에는 그 자소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사전에 자료적인 부분에 장표에도 이제 표시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스타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자 하는데 스타란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 요즘은 워낙 굉장히 기본적인 툴로서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얼마나 그 녹여낼 수 있는지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스타에 대한 예제 혹은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첨부돼서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사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스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스타란 것은 결과적으로 앞글자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또 액션과 리절트에 대한 앞글자를 딴 자소서를 적기 위한 하나의 구조화된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타를 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생략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하면은 소위 회사에서 자소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 평가표의 설계 기준이 최소 스타 이상의 구조화된 방법에 대해서 돼 있어요. 단순하게는 자소서를 평가표를 할 때 스타별로 평가를 하는 곳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에 아마 지금 자소서를 쓰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몇몇 회사의 자소서들은 아예 스타 형태로 지워져 있어요. 자소서 항목이 S가 뭐, T가 뭐, A가 뭐, R이 뭐. 그래서 1-1, 1-2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오. 그리고 1차 면접에 구조화된 면접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면접관들한테 질문지 리스트가 아예 주어지는데 그 질문지 리스트가 스타 형식으로 질문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설계를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 이상에 대한 구조화된 방법들의 이론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를 쓰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기에 추가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게 이 옵션 부분과 리즌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츄에이션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기입하고자 하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과거 경험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소재를 잡고서 작성을 하실 때 혹은 정리를 하실 때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ST 고로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론적인 부분에서 예제로 든다고 하면은 동기 중 한 명이 집안 사정으로 공모전 준비에 소홀해지자 팀원 간의 갈등이 생겼다. 의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명확한 문제인식이라든지 구체적이고 명료한 문제에 대한 정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바로 액션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볼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옵션적인 부분일 텐데 옵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안하고자 혹은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상에 어떤 것들이 있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팀원을 교체하거나 두 번째로 적절한 의사소통으로 동기 간의 명확한 입장을 이해시키고 과제를 재편성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을에 많이 마주칠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평가 기준을 하면은 다학적 사고력 두 가지 이상의 제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다학적 사고력 부분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각적 사고력입니다. 단순하게는 여기 옵션적인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방법상에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데, 입사 후 포부와 연결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입사 후 포부를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다각적인 사고고, 첫째와 둘째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각적 사고겠죠. 또는 내부와 외부로 나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각적 사고고, 따라서 한 가지의 뭔가 사실이라든지 한 가지의 대안 제시에 있어서 이거를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 문제 부분의 해결력이 더 돋보인다고 보여질 수 있는 다각적 사고력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순히 A를 A라고 보지 말고 A를 A와 A 다시로 구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적인 부분일 텐데, 실제로 본인에 대한 경험 정리라든지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액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한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일 거고, 이 소재에서는 팀장을 자처하여 사정에 생긴 동기의 상황을 파악한 후 팀원에게 공유하고 각자의 일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를 재편성함 이라는 행동을 취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행동의 구체성 및 논리적 사고력, 결과 중심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혹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부분의 파트 혹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액션 부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가셔서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하게 될 경우들은 가장 이 액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정리하거나 소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꼭 이 액션 비중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이 행동에 대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게, 시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 부분에서의 당위성적인 부분, 내가 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냐 부분에서의 접근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아까 한 행동에 대한 이유로서 마감 시기를 고려했을 때 팀원 교체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성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신입 공채분들 혹은 PT 면접을 볼 경우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자소서에서 본인의 설득 당위성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이유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 행동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과 논리력이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이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객관적인 결과물들이 있고 내재적인 결과물들이 있겠죠. 따라서 배우고 깨닫게 된 점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이 소재에서는 제때 공모전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리더로서의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결과와 배운 점이 있고, 추후 이제 다음 장표에서 좀 나오는데, 이 소재에서는 객관적인 결과물로서는 이제 공모전 과제를 제출한 부분, 성과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부분, 본인의 내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리더로서의 덕목을 깨달았던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 소재에서 두 가지의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추후 이제 다음 장표에서 어떻게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서 자기 분석을 해서 경험 정리를 할 경우에 예제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거는 제 학생 소재를 바탕으로 실제 제가 정리해본 그런 자소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제 예제로서 이걸 갖고 오긴 하지만 이 예제 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갑자기 이 예제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소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의 사례를 여기서 대입해서 정리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강의를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건 어떤 여학생의 사례였고, 사례는 인턴 기자 당시 기사 리포팅을 했었던 것을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경험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경험 정리의 기본 구조 툴이 바로 스타라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 직무 역량 부분이 분석력이고 인성적 역량 부분이 집착과 끈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앞선 장표에서 마지막에 결론이 도출됐는데 그 결론이 객관적인 결과물과 본인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물 두 가지로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재는 어떤 것을 어필하냐 부분에서의 잡고 가셔야 될 건데, 내가 분석적인 직무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을 어필하고 싶을지 혹은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하고 싶을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앞서 얘기했던 다각적 사고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한 가지 소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가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소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경험이 없고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대외 활동을 안 해서 쓸 말이 없어가지고 자소서 쓰기가 어렵다.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한 가지 소재를 두 번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소서의 항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소재가 겹치는데 어떻게 해요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소재가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지, 그 소재의 차별성적인 부분들은 면접관의 개인적인 호감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그리고 혹은 그걸 평가하는 명확한 툴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정리만 잘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 소재에 있어서 활용도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이라든지 취업을 합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점,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론적인 부분에 ST, 시츄에이션과 태스크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액션 부분의 비중이 50%, 그리고 리절트인 결과물이 3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적인 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 나눠진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액션 비중에 대한 구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소서의 구체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액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자소서 항목들을, 자소서 혹은 경험 정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해 보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론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래서 거창한 거라기 표현보다는 앞서 했던 부분에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2W1HR은 what, why, how, 그 다음에 리저트, 결과물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앞선 스타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앞선 장표에 나왔듯이 Y적인 부분이 추가된 거고, 이 Y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목적 당위성이랑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직 좀 둔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묻는 것들, 뭐 1번에 대표적으로 묻는 것들이 지원 동기 혹은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을 묻고, 혹은 요즘은 이제 많은 것들이 구조화된 자소서 형태를 띄어가지고 본인들의 과거 경험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본 경험이라든지, 혹은 팀을 위해서 헌신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경험들을 적시를 하겠죠. 근데 그 특정 경험들에 대한 적시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부분은 그 특정 경험을 했을 때 행동 부분이 과연 목적성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력 부분에서 특이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거나 전과를 했다거나 편입을 했다거나, 소위 이제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리스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의 이유적인 부분들을 면접관은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임원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를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 실제로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학생이랑 이제 면접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유학을 갔다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학을 왜 갔냐고 하니까 그냥 보내줘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목적 없이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면접관한테 답변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부분, 이 과연 무엇일까? 유학을 갔다 왔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걸 바탕으로 나는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단초는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을 했었을 때 목적성이 있었냐, 목적 당위성이 있었냐 부분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 정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는 모든 전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무엇인지의 부분에서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접근하셔야지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그리고 효율성 있는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 프로세스화 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는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고 러프하게 받아들이시니까 마케팅을 뭔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먼저 작성을 하는데 그 기획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뭔가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요구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 기획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외부적 환경조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기획을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행을 할 건들에 대한 그 상관 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될 상관 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한 행동들이 회사에서는 모두 다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그것이 근기가 명확한지 혹은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 건지 다 따져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력 혹은 과거의 경험들이 왜 했으며 어떤 목적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지 자소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유창하게 잘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경험 정리를 해본다고 가정하면서 이 장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턴 기자 시절 기사 리포팅을 해야 되는 부분을 경험 정리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인턴 기자 시절 기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태스크적인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로 기사를 써야 되는 조건이었으며 판례 방향성이 다르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실제 이 친구가 이때 인턴 기자를 하면서 썼던 게 코레일의 부당해고에 관련된 기사를 작성했었어야 됐던 부분이었고 실제 앞선 여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사 자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본인이 기사를 작성하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 혹은 의견을 분분한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바탕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 소재를 굉장히 많은 자소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친구의 액션은 판례 전문을 독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판례를 비교해서 쌍용차와 현대차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를 비교를 했었으며 세 번째로는 판례 차이에 대한 분석 후 특이점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한 것을 자소서에 쓰는 예제라고 하면은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엑셀로 도표화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자소서는 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경험 정리는 다 하고 왜냐하면 스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석적 사고는 말 그대로 선물의 포장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더 휘황찬란하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분석적 사고 소위 키워드적인 부분에 역량적인 부분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셔서 마치 이것이 다인 양 경험 정리를 하면은 소위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 질문 답변 준비할 때 이 역량적인 부분이 다인 양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밑에 본인의 행동 부분이라든지 목적성 부분에서 그 본질에 있는 부분이 맞는데 이 자소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이 분석적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서 엑셀로 도표화해서 객관적 부분을 확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중요한 역량은 엑셀을 도표화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가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키워드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행동 부분에서 어떻게 키워드로 도출할 수 있는지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효율적인 방법상에서는 키워드를 잡고서 그 행동 부분을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더 차별화된 역량 혹은 본인만의 답변을 하고자 하면은 본인의 행동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명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을 역량화했었을 때 어떤 부분의 키워드로 감쌀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내용물도 알차고 포장지도 알찬 선물을 만드셔야지 되는 것이며 이제 뭐 선물만 겉보기만 너무 휘황찬란한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참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1, 2, 3번에 대한 넘버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추후 장표에서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경험 정리를 액션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돼야 될 텐데 그 도출된 결과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무적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치적 결과물, 객관적인 결과물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적인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성적 결과물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소재로 두 가지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소재 하나는 같은 자소서라고 할지라도 두 번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첫 번째 결과, 수치적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이 기사를 릴리즈하면서 생긴 뷰수라든지 덧글 수, 또한 구독률적인 부분에서의 증가 부분. 특히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근기가 명확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수치화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치화가 되게 강조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억지로 만들다던가 혹은 과장돼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자소서 형태에서는 수치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성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자소서를 읽을 때는 이 소재가 객관적으로 사실이겠구나 하고 감을 잡고서, 그러니까 사실로 보고서 있는 부분이 있고 거짓이라고 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면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겠죠. 이 12%에 대한 근기가 무엇이냐, 혹은 12%에 대한 저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치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 같이 본인이 이런 수치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기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면접까지 간다고 하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장된 수치화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성적인 결과물들이 있는데, 인성적인 결과물에서는 첫 번째는 호기심,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역량이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트렌디한 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지만 달성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입사 후에도 수행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인성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경험 정리에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경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차별화되지 못한 경험들, 뭐 단순하게는 인턴 기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뭐 유통점에서 아르바이트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그게 내가 GS 리테일이라든지 뭐 CU라는 곳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소재일 텐데, 결과적으로 소재가 보편적 소재라고 하면은 차이나는 부분이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액션과 리절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소재가 너무 적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소재적인 부분도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로 자소서의 항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뭔가 한 땀 한 땀 본인의 정성이 들어간 경험 정리를 한 그런 자소서 형태와 면접 답변 형태를 준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앞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 때 이제 1번, 2번, 3번처럼 넘버링을 달아서 정리를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이 예제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불합격 자소서고, 두 번째는 이제 합격 자소서입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강의했을 때의 장표인데, 이 실제 강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다 읽어보게끔 해요. 하지만 이거는 방송도 촬영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앞선 불합격 자소서와 이 합격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이제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 일단은 소제목이 달려 있고, 그리고 문단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앞서 했던 대로 넘버링이 지어져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선 자소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 두 번째 합격 자소서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자소서 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조화라는 것들이 가장 단순하게는 소제목을 다는 거, 그리고 문단을 나누는 거, 그리고 넘버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앞선 불합격 자소서의 예와 뒤에 합격 자소서의 예처럼 단순하게는 읽고 싶은 글과 읽기 싫은 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합격 자소서 일부 중에 발췌인데,
마케팅 직무의 분석력을 어필하는 그 소재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자소서 항목을 실제로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마치 숲을 보듯이 전체 글의 흐름, 전체 큰 흐름을 봤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바로 눈에 띄어지는 것은 바로 이 넘버링이 붙여져 있는 항목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항목을 읽지 않아도 이 자소서를 읽는 면접관은 이 친구가 뭔가 다양한 다각적 사고를 바탕으로 뭔가 어떤 행동들을 했구나, 혹은 분석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선제력을 잡고 이 자소서를 읽을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이 자소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평가하는 시간의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얼마나 간단하게 구조화를 하냐, 혹은 경험 정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자소서를 쓰는 기술 방법에 있어서 너무 서툴고 둔탁하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아웃풋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자주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어려워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문항. 실제로 이 두 가지 항목을 갖고 온 점은, 이 두 가지 외의 항목들은 구조화된 항목들의 형태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던 경험들이라든지, 혹은 창의적으로 뭔가 혁신을 해서 개선했던 경험들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 정리를 잘 하셔서 그 자소서에 요구하는 바대로 기입만 잘하시면은 사실 소위 이제 그 평가표의 만점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경험 정리 잘하냐 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 문제는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부분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회사에서 평가표적인 부분에서는 패스 올 페일이라고 해서 절대평가적인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잘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행태들은 모수를 늘리는 전략을 하게 됩니다. 모수를 늘리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영업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회사들을 지원해서, 그게 식품 산업이든 제약 산업이든 혹은 뭐 전자산업이든 산업에 대한 구분에 없이 결과적으로 그 직무를 뽑는 모든 회사들을 접근할 것이며, 사실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중후반 정도가 신입공채의 나이대가 요즘 가장 많은데, 그 정도를 사시면서 그렇게 여러 회사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없고, 또한 한 가지 회사와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지원 동기 입사 포부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 경험이 일단 없어서 어렵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이 강의라든지 정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 없을 경우에, 내가 개인적 경험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 동기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제가 시점, 필수, 참고 사이트 추천 방법이라는 항목으로 나눠봤는데, 일단 시점적인 부분에서는 지원 동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너네 회사에 지원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러한 지원 동기가 있다. 이 시점적인 부분에서 현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정성적 부분의 파트, 개인적 경험적인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정량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 분석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봐야 될 거는 다트, 사기업은 다트를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은 알리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거고, 또한 산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협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자료를 줄 수 있는 유용하고 좋은 사이트의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앞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을 때 질문이 왔었을 때 IPO가 되지 않은 곳들, 상장하지 않은 곳들에 대한 회사 정보들을 어떻게 얻느냐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적인 부분들은 머크넷에서 정보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할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 아웃라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아웃라인 부분은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템플릿 부분은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단점 부분 및 개선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본인의 기여 부분에 대한 구체화 부분 이후 직무 역량으로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적 경험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만들거나
없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고, 그 개인적 경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박람회를 가시는 것이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라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적인 박람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킨텍스와 코엑스에서 매년 열리는 곳들이 많고, 단순하게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이제 식품산업대전이란 곳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들을 매년 참가를 했었는데, 단순히 그 박람회를 간다고 하면은 CJ뿐만 아니라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오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사실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모든 회사들을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소스를 본인들이 얻는다고 보여지겠죠. 따라서 박람회를 한번 가면은 일단 그 산업과 관련된 혹은 그 회사와 그 경쟁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 혹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박람회를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될 텐데,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다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트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처해 있는 상황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게 단점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뽑아내셔야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업자 관점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페이를 받습니다. 연봉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텐데, 뭐 대기업은 최소 이제 3,500 이상의 연단위 연봉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뭐 회사 규모가 낮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천차만별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 연봉 혹은 월급을 받을 만큼의 내가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인 것을 자소서부터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소위 회사는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 소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고용 보전과 안전 보정을 하는 것들은 그런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효용 가치가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됐었을 경우인 거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부터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즘같이 외부 환경이 안 좋고 회사에서 채용 부분의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좋은 결과물들을 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다트 같은 부분 혹은 객관적인 분석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라든지 혹은 개선해야 될 점 부분에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 혹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싶다 혹은 이와 과거에 유사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겠죠. 앞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기업 분석했던 파트에 있어서 기업 분석의 세 번째 정도가 이제 기업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플랜 2C라고 해서 계획 실행 기대 효과의 경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도 사실 모두 이 플랜 2C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텐데, 입사 포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구체적인 포부가 세팅됐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포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이것을 실행했을 때 방법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행됐을 경우에 회사가 얻는 기대 효과 적인 부분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표 자체가 두리뭉술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보완제적으로 설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두리뭉술한 그 목표적인 부분들을 보완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장표를 끝으로 이 2부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오고 계셨던 분들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18년도 상반기 때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참고하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취업이란 것들은 이제 언젠가는 되는데, 그 언젠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동이나 입사 포부나 결과적으로 평가표적인 부분에서는 절대평가적인 부분일 거고 정답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은 누구한테 있냐?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한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앞서 맨 앞에 1부에서부터 얘기 드렸던 대로 자기 분석을 명확하게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한 기업 분석, 그걸 바탕으로 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취업 준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2부 강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